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게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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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토플랜의 장재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링컨의 에비에이터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링컨의 에비에이터라고 했습니다. 현재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등급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리저브냐 아니면 블랙 레이블이냐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리저브보다는 블랙 레이블이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의 차량 그런 의미에서 리저브가 아닌 블랙 레이블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차량 에비에이터는 어떠한 차량이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장 팀장이 직접 한번 리뷰 시작해 볼 텐데요. 바로 가보실게요. 자, 본격적인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차량 링컨의 에비에이터입니다. 등급은 리저브와 블랙 레이블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8,990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1억 44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500만원 정도의 차액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저브가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은 블랙 레이블을 훨씬 더 많이 좋아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오늘 제가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우선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블랙 레이블이라는 등급에 맞춰서 그런지 확실히 크롬 라인들과 더불어 블랙 하이글로시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링컨이라는 차량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담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롬도 많이 쓰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블랙 레이블이라는 등급에 걸맞춰서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딱 전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윗부분은 검정색이고요, 아랫부분은 외장 컬러인 화이트 색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도 블랙 하이글로시 및 검정색의 플라스틱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크롬과 그 다음에 블랙 하이글로시의 조화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느낌을 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얼핏 봤었을 때는 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가까이서 보실 경우에는 이렇게 뚫려 있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링컨의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는데,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대한 변경이 조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봤었을 때 링컨의 에비에이터가 굉장히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링컨의 브랜드에 있어서도 나름 굉장히 신경 쓴 기함급의 대형 세그먼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디자인도 물론 바뀌긴 했지만, 지금과 같이 차량 문을 열었을 때 은은하게 들어오는 웰컴 라이트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물론 지금 환경 자체가 낮에 촬영을 하는 거라서 잘 안 보인다는 게 조금 아쉬울 정도로, 야간에 보셨을 경우에는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을 잘 자랑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측면은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왔는데요. 확실히 기함급 SUV라서 그런지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75mm, 그리고 휠베이스는 3025mm로서 3열까지 존재하는 시트 공간이 전혀 좁거나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1억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2인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러한 휠 같은 경우에는 리저브나 블랙 레이블이나 사이즈는 전혀 다른 게 없고, 그냥 디자인만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부분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멋스러운 크롬 라인들과 더불어 블랙 하이글로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특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더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휀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비에이터의 레터링이 이런 식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제가 전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은 블랙 레이블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검정색의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는 반면,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장 컬러인 화이트 바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A필러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들어가지만 이 A필러를 지난 부분부터는 다시 화이트 색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몰딩, 전체적인 몰딩은 크롬으로 들어가고 있는 반면, B필러에는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링컨 브랜드에 있어서 아이덴티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비밀번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브랜드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B필러 부분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찾기가 없었을 때 차에서 가벼운 짐이나 물건을 빼낼 때는 참 용이하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도어 캐치는 딱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도어 캐치가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안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살짝 문이 열리는 방식으로 약간의 유압이 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어찌되었든지 간에 1억 원의 차량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당연히 압축 도어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압축 도어라든지 아니면은 도어 손잡이 안쪽에 있는 버튼은 1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2열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쿠페 형태가 아니라 외건 형태입니다. 그런데 차량의 사이즈가 워낙 거대해서 그런지 좀 못나 보인다라는 개념보다는 굉장히 차량 자체가 웅장해 보인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에비에이터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조종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파일럿이라고 많이들 부르고는 있지만 원래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에비에이터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이 에비에이터, 그러니까 즉 조종사, 쉽게 말하면은 이 에비에이터라는 차량은 조종사의 모티브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항공기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휠 같은 경우에도 마치 비행기의 엔진의 모양을 닮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휠만 보더라도 조금 이렇게 알고 보면은 조금 더 재밌는 디자인 요소로 받아들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후면은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 현재 모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리프트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면부는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에 비해서 조금 바뀐 게 많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일단 뒷부분에도 링컨이라는 브랜드의 레터링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검정색으로 들어갑니다. 블랙 레이블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검정색으로 링컨이라는 레터링 들어가고 있고요. 하단 부분 측면에서도 그랬었지만 실질적으로 후면 같은 경우에도 굵직한 캐릭터 라인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미국에 있어서 링컨이라는 브랜드가 고급 브랜드로 속하는 만큼 이렇게 크롬 라인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 SUV라는 사이즈에 걸맞게 이런 식으로 넓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승차종은 7인승을 담당을 해주고 있는 반면 블랙 레이블은 이렇게 6인승의 시트를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열 시트가 독립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우측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요. 3열 오른쪽, 3열 왼쪽, 그리고 3열에 있는 시트 모두를 세우거나 눕힐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만약에 전부 다 세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거대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7인승은 2열까지도 폴딩이 되지만 6인승은 3열까지만 그냥 폴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라도 만약에 3열 시트를 모두 다 펼칠 경우에는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보통 제 차량도 그렇고 6인승의 차량들이 이렇게 3열 시트를 세울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거의 없는 게 이제 일수이지만,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트렁크에 짐을 실을 경우에는 시트를 접어 놓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에비에이터만큼은 굳이 3열의 시트를 접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결코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히든 스테이지가 엄청나게 넓은 사이즈를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 좋습니다. 정말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뽑으라고 하면은 1억이 조금 넘어가는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상부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대형 SUV들이 대다수가 이제 에어 서스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에비에이터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살짝 원가 절감 혹은 자신들만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표출하기 위해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소비자로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느끼면서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좌측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를 무려 3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도어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벅지 받침대를 좌우 서로 다르게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봤었던 차량들과는 조금 다르게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멋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 윗
윗부분까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굉장히 시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표출이 되어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레벨 울티마라는 제품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자동차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차량을 탑승을 해보고 리뷰도 찍어보고 출고도 해봤지만 그 중에서 이 레벨 울티마라는 제품의 음질 자체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멋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청량한 음질을 자랑을 해주고 있어서 지금까지와의 자동차들과는 정말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제가 앞에서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유압 방식을 가지고 있는 링컨의 에비에이터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여실 때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문이 활짝 열려서 조금 더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탑승해서 차량 내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실내로 넘어왔는데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원형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의 투톤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과 아랫부분은 브라운 컬러가 들어간 반면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핸들 윗부분에 음성인식 버튼이 있습니다. 보통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측이나 우측에 있기 마련인데 음성인식 버튼이 이런 식으로 딱 이 포지션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생소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거는 버튼과 더불어 기어봉 자체가 사라지고 이렇게 버튼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만 봐도 항공기, 즉 비행기의 모습을 어느 정도 연상을 시켜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과거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멋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트림 자체가 우드 트림으로 들어갔었는데 굉장히 올드해 보이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링컨의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올드함의 우드 트림이 모두 다 삭제가 되고 럭셔리하게 이런 식으로 달라졌습니다. 블랙 하이글로시를 비롯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재 자체가 상당히 멋스러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도 따로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력이 수입차 치고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 충전 패드도 가능하고요. 컵홀더도 있는데 컵홀더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내주고 있는데 냉온 기능은 딱히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손바닥 한 뼘 정도의 넓이와 이렇게 길이를 자랑을 해주고 있으며, 깊이 자체는 그렇게 깊진 않아도 넓이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바라봤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모습을 지향을 해주고 있는 링컨 에비에이터인데요. 링컨 에비에이터 조금 생소하면서도 동시에 신기한 기능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시동을 껐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경보 시스템을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센서냐 아니면은 주변 센서를 작동을 하냐, 이런 식으로 경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특이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2열은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저브는 승차 정원이 7인승, 하지만 블랙 레이블은 6인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독립 시트가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조금은 많다 2열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썬블라인드 당연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 이게 뭐라고 수동으로 넣어줬나 라고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썬블라인드가 아예 없는 차종도 많지만 그래도 이왕 넣어주는 거 1억이 넘어가는 고가이니까 아무래도 수동보다는 전동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1열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굉장히 많이 조율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2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동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2열은 수동, 1열은 굉장히 섬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6인승, 즉 2열은 분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중앙에 센터 콘솔이 들어가게 되는데, 센터 콘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 2개와 더불어 작은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나름 깊이가 깊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썬루프의 블라인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3열에 사람이 타야 되면은 이 중앙에는 센터 콘솔이 있으니까 여기로는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할 수 있게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1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경박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3열의 이 정도의 레그룸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2열 시트를 앞으로 조금 더 당기면은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외건 형태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결코 나쁘지 않은 것은 확실은 한데, 그래도 썬블라인드와 더불어 이렇게 시트 자체를 앞으로 할 때는 조금 경박스러운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만약에 시트를 다시 원래 형태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동이 아닙니다. 그냥 반자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뒤로 당겨 주셔야 되는데 그냥은 안 당겨집니다. 이 레버를 당기신 다음에 요 시트를 당겨 주셔야지만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쉬움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를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은 저는 정말 혁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링컨의 에비에이터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대형 SUV라고 하면은 벤비아, 그러니까 벤츠와 BMW, 아우디를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각각 브랜드에 있어서는 뭐 GL이나 X5 그리고 Q7 정도를 뽑을 수 있지만 그들과는 조금 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링컨의 에비에이터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따지고 봤었을 때 그 GL이나 X5, Q7과 밀리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매니아를 보유를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보신 차량 링컨 에비에이터 저렴한 리스와 장기 렌트로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